그럼 지금부터 몇십몇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교과서 74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떡을 사려고 합니다. 사야 할 떡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두 친구의 대화를 보고 사야 할 떡이 이제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면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떡이다 라고 있습니다. 떡은 한 상자에, 중요한 내용이죠, 32개, 32개씩 들어있으니까 4상자를 사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총 4상자이고 이 한 상자에 떡이 지금 32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어떤 것인지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사려고 하는 떡은 몇 개씩 한 상자로 팔고 있나요? 그래서 32개 되어 있죠. 안 나오죠? 다시. 자, 지혜는 몇 상자를 사려고 하나요? 그래서 4상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떡은 몇 개쯤 되는지 여러분들 어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을 하는 목적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수, 감각, 수에 대한 감각. 지금 우리가 32개가 총 4번 있으면 얼마쯤 될까? 이걸 실제로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에 대한 감각을 한번 익혀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검산. 실제 계산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했을 때 실제 계산 값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한 얼마쯤 되는지 어림을 해보면은 30개가 4번 있으면 120이니까 선생님은 120개쯤 될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여기 30 곱하기 4가 120이니까 32는 30보다 큰 숫자이니까 한 125나 또는 130쯤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마 얼마쯤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림입니다. 자, 그럼 떡은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당장 먼저 일일이 다 덧셈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띄어세기를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수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로셈으로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로셈을 통해서도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이 방법 말고도 뭐 수직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배열을 이용한 모델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사항에 맞게 잘 선택을 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겠죠. 자, 떡은 모두 몇 개인가요? 몇 개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한번 남겨보든지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번 시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수 모형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떡이 몇 개인지 곱셈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32개가, 한 상자에 32개씩 총 4상자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32 곱하기 4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수 모형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32개가 총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10모형짜리 몇 개? 3개. 1모형짜리 몇 개? 2개. 이런 것을 총 몇 번? 해서 4번을 해야겠죠. 자, 요거를 선생님 미리 한번 놔둬봤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처럼 똑같이 파란색 점선으로 이제 박스 칠을 했고, 여기는 빨간색 점선으로 이제 박스를 했는데, 여기 파란색 박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자리일까요, 여러분들? 10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빨간색 박스가 의미하는 것은 1의 자리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물음에 한번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신모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있습니다. 신모형 종류 여러분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모형 9은 90인데 90을 넘어갑니다. 100, 110, 120. 신모형 모두 몇 개죠? 12개. 1모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 1모형은 2개짜리가 총 4개, 그러니까 8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10모형을 이제 구하는 곱셈식을 한번 써본다면은 30 곱하기 4는 이렇게 되겠죠. 10이 지금 총 3개씩 4묶음 있으니까. 자, 1모형 모두 몇 개입니까? 간단하게 2 곱하기 4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선생님 또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수를, 이 수 전체의 개수를 구하는 곱셈식은 32 곱하기 4는 되겠죠. 자, 32 곱하기 4는 어떤 곱셈식과 어떤 곱셈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30 곱하기 4와 2 곱하기 4라는 이 두 개의 곱셈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32 곱하기 4는 30 곱하기 4와 2 곱하기 4라는 이 두 개의 곱셈식의 합과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로셈으로 한번 문제를 구해봐야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파란색 박스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파란색 박스, 빨간색 박스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의 계산, 1의 자리에 있는 것, 그 계산은 별 문제 안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잘했다면은. 왜냐하면 얘는 2 곱하기 4는 8이기 때문에 1의 자리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10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10의 자리끼리, 10의 자리에 이제 곱셈할 때, 12 곱하기 3을 할 때, 10이 3개 있었기 때문에 30,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30을 4번 곱했더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생겼냐면은 자릿수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30이 4번 있으면은 총 여러분 얼마입니까? 10 모형이 12개이기 때문에 120이 되었죠. 120. 이 120을 10의 자리에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을 100의 자리에 써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기 문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10개를 요렇게 묶어서, 이게 10모형 10개입니다. 10모형 10개를 묶어서 100모형짜리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모형짜리 하나를. 그래서 30 곱하기 4는 100모형짜리 하나와 10모형짜리 두 개니까 20, 요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가정이 우리가 이제 세로셈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음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것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모형이 12개이고 1모형 8개이므로 32 곱하기 4는 128입니다. 10모형 12개는 여기서 중요하죠. 100모형 1개, 10모형 2개와 같고 1모형 8개이므로 128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세로셈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림한 결과 이제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실제 처음에 어림했던 값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세로셈으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봅시다. 자, 먼저 32 곱하기 4를 세로셈으로 나타낸 것인데,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선을 표시한 이유는 그냥 표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이 자리는 이제 100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고, 이 자리는 10의 자리, 이 자리는 바로 이제 1의 자리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자, 32 곱하기 4는 선생님이 아까 30 곱하기 4와 2 곱하기 4라는 두 개의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2 곱하기 4를 하면은 이제 8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30 곱하기 8을 했더니 120이 됩니다. 120을 12의 자리에 10의 자리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100모형 하나를 만들어서 100의 자리로 올리고, 그리고 남은 10의 모형 두 개를 이렇게 밑으로 써서 정답은 12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